안녕하세요. 대한체육 소식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야기는 이미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불꽃 야구 시즌2는 아직 준비 중이다 라는 말 더 이상 사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제작 준비가 아닙니다. 이미 촬영은 시작됐고 첫 번째 에피소드는 완성 단계에 들어갔으며 공개 트라이아웃은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것이 법적 분쟁이 끝나기도 전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수십억 원이 걸린 프로젝트가 법적 리스크에 묶여 있는 상황에서 촬영을 강행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은 기다린다 라고 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는 다릅니다.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장시원 PD는 제작을 중단하는 대신 전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방송사가 아닌 유튜브와 자체 플랫폼 중심의 유통 구조를 강화하며 프로젝트를 독립적인 생태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단순한 예능을 넘어선 상징적인 인물 김성근 감독이 있습니다. 그는 직접 트라이아웃 현장의 모습을 드러내며 선수 선발에 참여했고 이는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가짜가 아니다. 하지만 상황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현재 JTBC와의 법적 충돌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일부 콘텐츠는 이미 삭제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더 큰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즌 2일까요? 아니면 콘텐츠의 주도권을 둘러싼 전면전일까요? 지금 이 프로젝트는 하나의 실험입니다. 방송사가 없어도 콘텐츠는 살아남을 수 있는가? 제작자는 유통까지 장악할 수 있는가? 그리고 팬덤은 과연 이 변화를 받아들일 것인가? 더 충격적인 가설도 존재합니다. 일부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첫 번째 에피소드가 기습 공개 형태로 업로드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즉, 아무런 예고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시즌2가 시작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면 이건 단순한 프로그램 복귀가 아니라 게임의 룰 자체가 바뀌는 순간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그 경계선 위에 서 있습니다. 이 실험은 성공으로 기록될까요? 아니면 위험한 도전으로 끝날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누가 이 싸움의 승자가 될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대한체육 소식은 가장 빠르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여러분께 이 흐름의 끝까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숨겨진 흐름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이야기의 가장 민감한 핵심, 바로 법적 충돌의 실체를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이 프로젝트를 둘러싼 가장 큰 변수는 단 하나입니다. JTBC와의 갈등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는 단순한 분쟁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건 단순한 계약 문제나 출연자 분쟁이 아닙니다. 핵심은 바로 포맷입니다. JTBC 측은 불꽃 야구가 기존 프로그램의 구조와 흐름, 그리고 연출 방식까지 유사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은퇴 선수 중심의 팀 구성, 아마추어 팀과의 대결 구도, 성장 서사를 중심으로 한 편집 방식까지. 이 모든 요소가 기존 포맷의 연장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등장합니다. 아이디어는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가? 야구를 소재로 한 예능은 이미 수없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특정 구조와 흐름, 그리고 연출 방식까지 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지점이 바로 이번 분쟁의 본질입니다. 이미 일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면서 기존 콘텐츠 삭제 조치가 이루어졌고, 이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실제 영향으로 이어졌습니다. 유통 채널이 제한되고 과거 영상이 사라지는 상황까지 발생한 것입니다. 보통이라면 여기서 제작은 멈춥니다.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이 지점에서 업계 내부에서는 또 다른 가설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한 대응이 아니라 이미 다음 단계까지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관계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법적 싸움을 피하는 게 아니라 아예 다른 판으로 넘어가는 시도다. 즉, 기존 방송사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면 포맷 분쟁 자체의 영향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물론 이 전략은 매우 위험합니다. 만약 추가적인 가처분이 내려진다면 새로운 콘텐츠 역시 유통 자체가 막힐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프로젝트 전체가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위험을 감수하고도 계속 밀어붙인다는 것은 하나의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지점까지 왔다. 더 흥미로운 가설도 존재합니다. 일부에서는 JTBC가 단순히 법적 대응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구조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면 상황은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정면 충돌로 확장됩니다. 같은 시장, 비슷한 포맷, 그리고 다른 플랫폼. 결국 이 싸움은 법정에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청자의 선택, 즉 시장에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더 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두 개의 흐름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법정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시장입니다. 법은 구조를 결정하고 시장은 생존을 결정합니다.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불꽃 차고 시즌 2는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충돌은 타협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더 큰 전면전으로 번질까요? 다음으로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속도를 늦추지 않은 한 사람, 장시원 PD의 전략을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제 이 프로젝트의 방향을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인물, 장시원 PD의 전략을 본격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의 선택은 단순한 제작 강행이 아닙니다. 이건 훨씬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바로 판을 바꾸는 전략입니다. 일반적인 제작 환경이라면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일 때는 속도를 늦추는 것이 상식입니다. 특히 포맷과 브랜드가 걸린 민감한 상황이라면 대부분은 리스크를 최소화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장시원 PD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이 싸움은 법보다 시장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법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택했습니다.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미 시장에서 자리를 잡아버리는 전략을.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유통 구조입니다. 기존에는 방송사가 중심이었습니다. 편성, 광고, 송출, 모든 권한이 방송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유튜브, 자체 플랫폼, 그리고 팬덤 기반 확산.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완전히 새로운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플랫폼 이동이 아닙니다. 수익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광고, 협찬, 조회수, 팬 참여, 현장 이벤트, 모든 것이 직접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즉, 중간에 있던 방송사라는 게이트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주도권 콘텐츠를 누가 통제하는가? 과거에는 방송사가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장시원 PD는 제작자가 직접 그 권한을 가져오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바로 포맷 조정입니다. 기존 프로그램과의 유사성을 줄이기 위해 구조, 연출, 흐름까지 일부 수정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미지 변화가 아닙니다.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계산된 설계입니다. 동시에 새로운 정체성을 만드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가설이 등장합니다.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시즌 2는 완전히 다른 프로그램이 될 준비를 끝냈다. 즉, 겉으로는 이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구조로 재탄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또 하나의 시나리오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외 플랫폼과의 협력 가능성입니다. 만약 글로벌 플랫폼과 연결된다면 이 프로젝트는
한국 시장의 법적 분쟁에서 일정 부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최근 콘텐츠 시장의 흐름을 보면 플랫폼은 국경을 넘고 있고 유통은 더 이상 지역에 묶이지 않습니다. 즉, 싸움의 무대를 바꿀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전략에는 분명한 위험이 존재합니다. 유튜브 알고리즘 변화, 플랫폼 규제, 예상치 못한 법적 추가 제약, 이 모든 요소가 한 번에 터질 경우 프로젝트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시원 PD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도전이 아닙니다. 되돌아갈 수 없는 선택입니다. 안전한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만드는 선택입니다. 결국 이 전략은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방송사가 없어도 콘텐츠는 살아남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답을 결정짓는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이 있습니다. 바로 이 프로젝트의 중심을 지탱하고 있는 인물, 김성근 감독입니다. 다음에서는 이 실험의 무게를 결정짓는 그의 역할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 프로젝트의 중심, 그리고 이 모든 흐름에 무게를 더하는 인물, 김성근 감독의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불꽃 자구를 이야기할 때 그의 이름을 빼놓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단순한 출연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프로그램의 정체성 그 자체입니다. 김성근 감독은 오랜 시간 한국 야구를 대표해온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강도 높은 훈련, 결과 중심의 운영, 그리고 타협 없는 철학. 이 모든 요소가 불꽃 야구에 그대로 투영됐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예능이 아니었습니다. 웃음 뒤에 실제 경쟁이 있었고 편집 뒤에 진짜 승부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시즌 2에서도 그 본질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장면은 바로 공개 트라이아웃이었습니다. 김성근 감독은 단순히 얼굴만 비춘 것이 아닙니다. 직접 현장에서 선수들을 지켜보고 평가하고 선발 과정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진짜다. 만약 그의 참여가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다면 시즌 2는 단순한 후속 예능으로 보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프로그램의 신뢰도를 보증하고 있습니다. 선수들도 알고 있습니다. 팬들도 알고 있습니다. 김성근 감독이 있는 한, 이건 그냥 쇼가 아니라 야구라는 것을. 하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현실적인 변수도 존재합니다. 바로 그의 나이입니다. 그는 이미 80대에 접어든 베테랑 감독입니다. 체력과 건강은 언제든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프로젝트의 핵심이 한 인물에게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강점이자 동시에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그의 마지막 무대가 될 수도 있다. 물론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최근 행보를 보면 단순한 참여 이상의 의지가 느껴집니다. 실제로 트라이아웃 현장에서 그는 선수들의 작은 움직임 하나까지 놓치지 않았고 직접 방향성을 제시하는 모습까지 포착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출연이 아닙니다. 책임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두 개의 축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스템입니다. 장시원 PD가 만들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본질입니다. 김성근 감독이 지키고 있는 야구 그 자체입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불꽃 자구는 단순한 콘텐츠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균형이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스템은 남아도 정체성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성근 감독의 존재는 단순한 캐스팅 문제가 아닙니다. 이 프로젝트가 어디까지 진짜로 남을 수 있는가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 모든 요소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불꽃 야구 시즌, 이는 어떤 미래로 향하게 될까요? 법적 타협, 독립 성공, 혹은 예상치 못한 중단. 다음에서는 이 프로젝트의 미래를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누어 가장 현실적인 흐름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불꽃 야구 시즌 2의 미래를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누어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프로젝트는 하나의 방향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공과 실패, 도약과 중단, 서로 다른 가능성이 동시에 열려 있는 경계선 위에 서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법적 타협입니다. JTBC와 제작진이 일정 수준에서 합의에 도달하는 경우입니다. 포맷과 브랜드 사용 범위에 대한 기준을 정리하고 제작과 유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정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가장 큰 장점은 안정성입니다. 법적 리스크가 줄어들고 제작 일정과 수익 구조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과연 이 프로젝트가 처음부터 노렸던 구조의 전환까지 이뤄낼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독립 성공입니다. 가장 도전적이면서도 가장 파급력이 큰 결과입니다. 방송사 없이도 유튜브와 자체 플랫폼만으로 콘텐츠가 살아남고 오히려 더 큰 팬덤을 형성하는 경우입니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면 불꽃차구는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의 사례가 됩니다. 제작자가 기획, 제작, 유통까지 모두 장악하는 구조, 이것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입니다. 여기서 더 흥미로운 가설이 등장합니다. 일부에서는 이미 해외 플랫폼이 이 프로젝트를 주목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글로벌 시장까지 확장된다면 이 프로젝트는 한국을 넘어 아시아 나아가 세계 시장까지 진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건 더 이상 예능이 아닙니다. 하나의 스포츠 브랜드가 됩니다. 하지만 세 번째 시나리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바로 제작 중단입니다. 법적 판단이 불리하게 흘러가고 추가적인 가처분이나 유통 제한이 발생할 경우 프로젝트 자체가 멈춰설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특히 플랫폼 차단이나 브랜드 사용 금지와 같은 조치가 내려진다면 현실적으로 시즌 2를 이어가는 것은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히 하나의 프로그램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작자 중심 모델 자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성공과 실패의 문제가 아닙니다. 방향의 문제입니다. 방송사 중심 구조가 유지될 것인가? 아니면 제작자 중심 구조로 이동할 것인가? 이 질문의 답이 바로 이 프로젝트를 통해 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팀은 재편되고 있고 홈구장은 준비되고 있으며 팬덤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법적 판단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요소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불꽃 야구 시즌, 이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실험은 성공으로 기록될까요? 아니면 위험한 도전으로 남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세 가지 시나리오 중 어떤 미래가 가장 현실적이라고 보시나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대한체육 소식은 앞으로도 가장 빠르고 깊이 있는 스포츠 이슈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 체육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